전자 배치의 규칙의 기본은 일단은 에너지 낮은 데부터 채운다. 이렇게 기본인 거고, 그래서 그 첫 번째 원칙이 에너지 낮은 오비탈부터 순차적으로 전자를 배치한다라는 싸움 원리가 있었고, 그 오비탈의 순서를 알아야 되겠지? 아, 빨간색이네. 그 오비탈의 순서, 에너지의 라인들, 요거를 알아야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보통 4S, 3D 뭐 그 뒤에 더 복잡하게 우리 이제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4P까지 채웠는데, 그 4P 다음에 OS고 뭐 이렇게 쭉 나갈 거란 말이야. 근데 그거를 채우는 것까지를 우리 교육과정에서 막 계속 물어보지 않아. 그러니까 니네 원리만 알고 있으면 돼. 그 원리랑 그 순서를 알고 있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맞춰서 채울 수 있는 거지. 그 규칙을 잘 기억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파울리 베타 원리가 사실 제일 골치 아픈 원리인데, 오비탈 하나에 전자가 최대 2개까지 채워지는 거랑 그 다음에 스핀 양자수가 서로 다른 요런 아이들이 채워진다. 그래서 3개에 들어가는 거 당연히 틀린 거고, 그 다음 동일한 화살표 방향으로 2개 들어가는 거 당연히 틀린 거잖아. 틀리다는 거는 존재할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다른 원리들은 사실 그게 어긋나도 우리가 들뜬 상태라고 말해주면 그냥 끝나는데, 이 파울리 베타 원리가 어긋나면 그냥 존재할 수 없다. 요거를 기억을 해둬야 되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여기 4가지 양자수가 다 같은 전자 배치는 존재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했었지. 그래서 여기 헬륨의 전자 배치 나와 있는데 1s의 전자가 2개 들어있어. 그럼 1s 오비탈 같은 경우에는 주양자수가 1이고 부양자수가 0이고, 그 다음에 얘는 자기 양자수가 0이잖아. 요 3가지 양자수가 똑같을 수 있지만 결국은 여기 들어가 있는 이 2개의 전자는 하나는 스핀 양자수가 플러스 2분의 1짜리고 또 하나는 스핀 양자수가 마이너스 2분의 1짜리란 말이야. 스핀 양자수의 차이 때문에 똑같은 양자수를 4개를 다 똑같이 같게 배치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지. 그래서 의미가 그런 거고, 결국은 스핀 방향이 다른 아이가 한 칸에 하나의 오비탈에 들어간다. 이거 기억해두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훈투 규칙은 균형 맞추는 규칙이라고 생각하면 좀 간단하지. 그래서 똑같은 에너지 준위를 가지는 오비탈이 3개 이상 존재할 때니까 p 오비탈부터잖아. p 오비탈부터 전자를 채울 때 한 개씩 홀전자가 더 많아지게 배치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어쨌든 일단 하나씩 배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쌍을 이루게 배치를 한다. 그래서 파울리 베타 원리처럼 2개를 채우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한 번에 2개로 쌍을 이루게 가지 않는다. 요 기본적인 3가지 원칙, 요거를 기억하고 있으면 돼. 그래서 여기 맞춰서 이제 바닥 상태, 들뜬 상태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두 페이지를 가면 수소의 전자 배치를 가지고 설명을 했던 보어의 경우 바닥 상태는 전자가 첫 번째 껍질에 들어있는 케이스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 왜냐하면 수소는 전자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 하나 있는 전자가 1s 오비탈, 그러니까 첫 번째 껍질에 있던 애가 에너지를 받아서 더 위쪽 껍질로 올라가게 되면 우리가 들뜬 상태라고 하는 거잖아. 그런데 지금은 이제 전자가 이미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 가지고 설명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전자들의 배치가 규칙에 맞춰서 되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따지는 거야. 그래서 이 3개의 전자 배치를 하는 3개의 원리에 딱 맞춰서 전자가 배치되면 바닥 상태라고 하고, 거기서 어긋나게 되면 들뜬 상태라고 부르는데, 어긋나더라도 어차피 파울리 베타 원리 어긋나면 들뜨나 마나 존재하지 않는 상태가 되니까 싸움 원리나 훈트 규칙, 여기에 어긋나서 배치가 되는 경우를 우리가 들뜬 상태라고 말한다. 그거 기억해두면 되고, 그렇게 어긋난 아이들, 그런 들뜬 상태에 존재하는 아이들은 오래 지속되기 어려워. 그래서 보통 다시 에너지를 방출하고 아래쪽 바닥 상태로 내려오게 되는 이런 케이스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 이거 알아두면 돼. 그래서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이제 질소의 전자 배치가 지금 예시로 여기 4가지가 나와 있잖아. 질소는 전자가 7개니까 1s에 2개, 2s에 2개, 2p에 3개를 배치하고, 이 2p에 홀전자가 하나씩 배치되게 이제 만들어져야 되겠지. 그런데 얘처럼 쌍을 이렇게 이루게 만들면 요거는 들뜬 상태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분명히 3개가 들어가고 다 뭐 싸움 원리랑 뭐 파울리 베타 원리 어긋나지 않지만 홀전자의 개수, 홀전자를 많아지게 만드는 요 패턴에서 벗어나게 되면 훈투 규칙이 어긋나게 되고, 그게 어긋나면 우리가 들뜬 상태라고 부른다는 거야. 그래서 꼭 다른 껍질로 막 올라가고 이래야만 들뜨는 건 아니다. 같은 에너지 라인 안에서도 규칙에서 어긋나면 들뜬 상태로 부른다. 요거를. 그래서 전자 껍질 이용한 전자 배치랑 뭐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쓰는 경우들이 있어. 이렇게. 선생님하고 했던 것들은 이런 전자가 하나면
1s에 하나 이렇게 썼잖아. 그런데 이 1s에 하나라고 이렇게 쓰면 오비탈의 전자를 채우는 그 개념 중심으로 보는 거고, 아직도 사실 껍질의 개념을 버리지 않았어. 그래서 껍질에 채우는 걸로 표시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게 표시할 때는 첫 번째 오비탈에 전자가 들어있으면 그건 첫 번째 껍질에 들어있는 거잖아. 그래서 K 껍질에 들어있다 해서 K 쓰고 거기 한 개 들어있다, 이런 식으로 그 전자 껍질에 몇 개 들어있나 이렇게 표시해 주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첫 번째 껍질은 전자가 2개 들어가면 끝나는 거잖아. 그래서 K 껍질 2개 있는 걸로 2번까지 끝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껍질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때 L 껍질. 근데 이거 사실 정식적으로 우리가 오비탈에 전자 배치하는 걸로 보면 1s에 하나, 1s에 둘이고, 3번 같은 경우 1s에 2개, 2s에 하나 이렇게 되는 거지. 얘는 2s 오비탈에 있는 전자가 두 번째 껍질에 들어가 있는. 그래서 뭐 7번 같은 걸 보면 1s에 2개, 2s에 2개, 2p에 7번이니까 3개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S오비탈에 있는 이 2개가 첫 번째 껍질에 들어있는 게 되니까 여기 K 껍질에 2개라고 표시해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요렇게 되어 있는 두 번째 껍질에 ES랑 EP에 들어있는 전자 5개가 두 번째 껍질에 들어있는 거니까 L 껍질에 들어있다라고 요렇게 표시해 주기도 해. 그래서 문제들 보면 이제 수업 시간에 했던 것처럼 오비탈에 전자 배치하는 게 기본적인 형태이긴 하지만, 가끔 오비탈에 전자 배치가 아닌 껍질에 전자 배치하는 형태로 표현되기도 하더라. 근데 이렇게 표현돼도 결국은 이렇게 배치할 수 있어야 돼. 이거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 오비탈의 순서들을 기억해 두면 돼요. 그래서 이거 알고 있으면 되고, 아까 얘기했지만 원자과 전자는 가장 바깥쪽에, 이게 아직 껍질의 개념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의 숫자를 우리가 원자과 전자라고 말한다. 이거 기억해 두면 되겠지. 그래서 표시하는 방식 기억해 두고, 여기에 오비탈의 방향을 여기 지금 3px의 제곱처럼 이렇게 2개 이렇게 써 있잖아. 3p 오비탈에 2개가 들어 있는데 x축 방향으로 배치되어 있는 오비탈로 따로 빼서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방향성을 따로 표현하는 경우에는 2개밖에 못 들어가.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쓰면 3p 이렇게 쓰면 이거는 그냥 세 번째 3p 오비탈 의미하는 거잖아. 3p 오비탈의 방향성 3개를 다 포함하는 게 되는 거니까, 방향 x, y, z를 따로 쓰지 않고 그냥 3p라고 쓰면 6개까지 다 포함시켜서 써줄 수 있어요. 그래서 약간의 차이이긴 한데, 그 방향성을 매번 이렇게 표현하진 않아. d오비탈은 되게 복잡하잖아. 그래서 d오비탈 같은 경우엔 방향성을 따로 표시하는 경우들이 별로 없어. 근데 p오비탈은 조금 간단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x, y, z를 따로 빼서 2개씩 들어가는, 전자가 2개씩 들어가는 각각의 오비탈로 따로 설명해서 따로 펼쳐서 쓰는 경우들도 있다. 그것도 알아두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여기 원자번호 1번에서 20번까지의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를 여기서 다 해놨어. 이게 다 해놨고 수업 시간에 다뤘었으니까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런 거야. 지금 여기 에너지 순서대로 써있지. 에너지 라인대로 1s, 2s, 2p, 3s, 3p, 그 다음에 4s 먼저 채우고 나서 3d를 채우고, 그 다음에 4p를 채우고, 5s를 채우고, 4d를 채우고, 이렇게 갈 거거든. 그래서 이 전자 채우는 이 순서들, 에너지 라인의 순서들을 기억을 해야 되는데, 못해도 3d까지는 꼭 알아야 돼. 4s, 3d가 뒤집어지는 걸 반드시 알아야 되고, 그렇게 거기까지는 알아야 4s를 먼저 채운다는 거 알아야 20번까지 전자 배치를 무리 없이 할 수 있잖아. 그래서 그 부분들 기억해 두면 돼.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렇게 전자 배치를 했을 때 전자 배치가 써 있으면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의 개수가 원자과 전자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4s 전자 2개인 게 가장 마지막에 써 있기도 하지만 가장 바깥쪽 껍질이잖아. 가장 바깥쪽 껍질이라는 거는 주양자수로 결정이 되는 거지. 그래서 그걸 기억하고 있으면 되는데, 이렇게 써 있는 거 사실 상관이 없는데, 요런 애들 헷갈리는 거, 요런 애들은 S랑 P랑 다 써 있잖아. 이것이 바깥쪽 kop질이 되는 거니까 이 2개, 3s 오비탈에 있는 전자 2개랑 3p 오비탈에 있는 전자 3개를 다 더해야 걔네들의 원자과 전자의 개수가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 헷갈리지 않고 기억해 두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이온이 된다는 거는 누구의 전자 배치를 따라가려고 하는 거야?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따라갈 거잖아.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따라가려고 하니까 옥텟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 전자를 주고받는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지. 그럼 양이온은 옥텟을 이루기 위해서 전자를 버리는 선택을 하게 되는 거고, 음이온은 전자를 받아들이는 선택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전자를 버리는 선택을 하게 되면
보통 전자를 많이 버리지 않아. 한두 개 정도 버리고, 한두 개? 세 개 정도 버리거든? 그래서 양이온이 되는 애들은 보통 원자과 전자가 세 개, 맥시멈 세 개 정도? 하나나 두 개 정도를 가진 애들이 대부분이고, 그다음 음이온이 되는 애들은 반대로 하나나 두 개 또는 세 개 정도를 가져오는 선택을 할 수 있게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럼 원자과 전자가 몇 개여야 돼? 5에서 7개 정도? 요런 애들이란 말이야. 그래야 뭐 하나나 두 개나 세 개 정도 가져와서 마이너스 이온이 돼서 옥텟을 형성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탄소 같은 애는 탄소는 6번이잖아. 1s에 2개, 2s에 2개, 2p에 2개를 가지고 있는데 원자과 전자가 4개가 되는 탄소 같은 애들은 사실 전자를 4개를 다 버리기도 애매하고 4개를 다 가져오기도 애매한 약간 애매하더라는 거지. 그래서 이런 애들의 경우 이온이 잘 안 되는 성질을 가지게 돼. 그래서 이런 전자 배치를 가지고 또 이온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것들을 좀 따져볼 수 있어. 그래서 너희들 알겠지만 탄소 같은 경우에는 이온이 되는 선택보다는 공유결합을 하게 되는 이런 선택을 하게 되는 거지. 전자가 한 개인 수소 원자의 경우 전자는 무슨 오비탈에 배치될 때 가장 안정한 거야? 첫 번째 껍질에 있는 오비탈이니까 1s 오비탈이고, 그다음에 한 개의 오비탈의 스핀 방향이 다른, 스핀 방향이 두 가지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스핀 방향이 다른 두 개의 전자까지 채워질 수 있어서 우리가 이런 거를 뭐라고 해? 파울리 베타 원리라고 부르지? 하나의 오비탈에 최대 2개까지 전자가 채워진다. 에너지 준위가 같은 오비탈에 전자가 들어갈 때 무슨 수가 최대로 에너지 준위가 같은 오비탈이니까 방향성이 여러 개 있는 거지. p 오비탈부터 시작이잖아. p 오비탈부터 전자를 집어넣을 때 일단 어떻게 하나씩 해서 균형 맞춘다 그랬지? 우리가 그걸 무슨 전자라고 해? 홀전자라고 하지. 홀전자 수가 최대가 되도록 배치를 하는 게 안정해요. 그래서 홀전자 수가 최대로 되도록. 이렇게 이제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거는 예를 들어 2p 오비탈이랑 그 뒤에 3s 오비탈이 있었어. 전자를 쭉 채웠어. 1s에 2개, 2s에 2개 채우고 2p에 홀전자가 최대가 되게 이렇게 채웠잖아. 홀전자가 계속 많아지게 하려고 3s에다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무슨 규칙 때문에? 무슨 원리? 싸움 원리 때문에, 규칙이 아니라 싸움 원리 때문에 여기 홀전자 3개 되고 나서는 그 다음으로 바로 홀전자를 또 만드는 게 아니라 에너지 낮은 데부터 채워나가는 거야. 그래서 채워나가는 과정에서 홀전자가 많아지는 거는 맞는 거지만 부탁되고 홀전자를 무조건 많이 만드는 건 아니다. 3개 넣고 나서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에너지 낮은 EP를 어쨌든 채워야 되니까 요렇게 가줘야 된다라는 거 요거 기억하고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뭐에 의하면 전자가 오비탈에 채워질 때 에너지가 작은 데서부터 채워진다. 에너지가 낮은 데부터 순차적으로 채워지는 원리를 뭐라고 해? 싸움 원리라고 하지. 그리고 같은 원자의 4가지 양자수가 모두 같은 전자는 존재할 수 없다라고 말한 사람이 누구였어? 파울리라는 사람이었잖아. 이게 파울리 베타 원리 내용이에요. 파울리 베타 원리. 전에 얘기했지만 이 베타가 알파 베타가 아니라 베타적이다 뭐 이런 식의 뜻의 베타라고, 단어를 헷갈리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주양자 수가 n인 전자 껍질에 세워질 수 있는 최대 전자수 물어봤는데 주양자 수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에너지를 결정할 수 있고 몇 번째 껍질을 결정하잖아. 그 다음에 이 주양자 수로 또 뭘 할 수 있냐면 그 전자 껍질에 있는 오비탈이 몇 개인가 요걸 따질 수 있단 말이야. 오비탈의 숫자는 n제곱으로 결정해. n제곱으로 결정한 거를 예시로 한번 해보면 주양자 수가 1이면 부양자 수가 0이고 방해양자 수가 0밖에 자기양자 수가 0이기 때문에 어차피 s오비탈 하나밖에 없지? 그래서 1s 오비탈 하나고 그 오비탈의 숫자는 이거의 제곱으로 결정되지. n이 2면 l은 0, 1이 있고 l이 0이면 자기양자 수는 0, L이 1이면 자기양자 수는 마이너스 0 플러스 1이잖아. 그래서 S오비탈, P오비탈이 있는데 S오비탈은 1개, P오비탈은 방향이 3개니까 3개지? 그럼 총 오비탈이 몇 개야? 4개잖아. 그럼 두 번째 껍질에 있는 오비탈 총 4개는 2의 제곱으로 결정해 줄 수 있지. 이게 오비탈의 개수를 결정하는 방식인데 그러면 전자는 오비탈 하나당 몇 개씩 들어가니까? 2개씩 들어가니까 전자는 오비탈의 수에 2 곱한 만큼 최대로 들어갈 수 있겠지? 그래서 주양자 수가 n인 전자 껍질에 최대로 채워질 수 있는 전자는 2의 n제곱이에요. 근데 뭐 사실 이렇게 공식처럼 만들 필요까지는 없고 따져보면 결국은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어. 그 다음에 전자의 배치 규칙을 모두 만족하게 배치되는 걸 우리가 무슨 상태라고 하냐면 바닥 상태라고 하고, 화학 결합에 관여하고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 우리가 뭐라고? 원자
원자가 전자라고 하지. 원자. 그다음 L전자 껍질이 몇 번째 전자 껍질이야? 두 번째 전자 껍질이잖아. K부터 시작이니까 KLM 이렇게 갈 거니까 이 두 번째 껍질에 최대로 채워질 수 있는 전자 수는 2의 n제곱으로 결정될 수 있으니까 몇 개야? 8개가 되겠지? 잘 모르겠으면 따져보면 되지. 어떻게? n이 2인 건 일단 알아야 되고, 그러면 L이 0하고 1이 있을 거고, L이 0이면 자기 항자수도 0, 1이면 자기 항자수가 마이너스 1, 0, 플러스 1. 그래서 오비탈이 총 4개. 오비탈이 총 4개니까 전자는 한 오비탈당 2개씩. 그래가지고 2의 n제곱해서,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은 8개까지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공식처럼 이렇게 기억해두면 좀 편하기는 해. 그 다음에 원자가 양이온이 될 때, 그 양이온이 될 때는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부터 잃어버리거든. 근데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4s보다 3d가 더 늦게 전자가 채워지잖아. 그 에너지는 3d가 더 높은데 실제로 떨어지는 전자는 4s에 있는 애가 떨어지게 돼. 그래서 에너지 준위가 가장 큰 그냥 전자라고 안 하고 원자과 전자부터 잃는다 이렇게 말해. 에너지가 가장 큰 전자부터 떨어진다가 아니라 원자과 전자를 먼저 뗐는데 그 원자과 전자 중에서 에너지가 큰 애부터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결국은 원자과 전자를 떨어뜨리면 되겠지. 왜냐면 원자과 전자가 1개나 2개나 3개나 뭐 이렇게 될 거거든. 그래서 양이온이 된 애들 보통 그 정도의 원자과 전자를 갖는 애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떨어뜨리게 되면 된다. 알아두면 될 것 같고. OX 문제네. 전자 배치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O, 옳지 않은 것은 X로 표시하라고 했어. 자, 전자는 에너지가 큰 오비탈부터 채워지는 게 아니라 에너지가 작은 데부터 채워지고, 파울리, 베타원리 만족하지 않는 전자 배치는 존재하지 않지. 들뜬 상태가 아니고. 그다음에 나트륨의 전자 배치를 오비탈로 전자 배치를 하면 1s에 2개, 2s에 2개, 2p에 6개, 3s에 하나에서 11개인데 이걸 껍질로 나타내면 첫 번째 껍질 K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 L 껍질에 8개, 세 번째 껍질 M 껍질에 하나 이렇게 나타내야 되겠지? 그래서 오비탈의 전자 배치로 하는 거는 수업 시간에 얘기를 했는데 껍질로 이렇게 나타내는 경우들도 있다. 이것도 같이 기억해 둡시다. 그 다음에 칼륨의 바닥 상태 전자 배치. 이거는 일단 오비탈로 배치해보면 1s에 2개, 2s에 2개, 2p 6개, 3s에 2개, 3p 6개 다음에 4s를 먼저 채우잖아. 그러니까 얘는 K 껍질에 2개, L 껍질에 8개, 그 다음에 세 번째 껍질 M 껍질에 8개 다음에 N 껍질에 하나가 들어가 있는 거지? M 껍질에 9개 들어있지 않아요. 그래서 틀렸다. 그러니까 이게 오비탈로 막 이제 연습하다가 껍질로 갑자기 딱 물어보니까 이걸 또 다 따져줘야 돼. 그런데 얘기했지만 세 번째 껍질이 최대로 들어가는 거는 18개의 전자가 들어가도 그 18개가 순차적으로 쭉 들어가는 게 아니라 4s를 끼고 갔다가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의 숫자는 8개를 넘어가지 않는다. 알아두면 될 것 같고, 5번에 나트륨 이온이지? 나트륨 이온은 일단 원래 나트륨 1s에 2개, 2s에 2개, 2p 6개, 3s에 하나를 가지고 있었는데 걔가 전자 하나 버린 거잖아.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원자과 전자가 떨어져야 되니까 3s 1개 요거 떨어지겠지? 그래서 1s에 2개, 2s에 2개, 2p 6개로 끝나겠지? 그래서 맞아요. 여기서 바닥 상태 물어봤으니까 사실 1번 같은 거 헬륨 이렇게 존재할 수 있지. 그러나 이렇게 존재하면 뭐라고 해야 돼? 들뜬 상태잖아. 바닥 상태냐 물어봤으니까 이건 틀렸고, 이건 1s에 2개로 되어 있어야 돼요. 리튬 같은 경우에는 1s 2개 채우고 2s에 하나 채우는 거 맞지? 베릴륨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야. 얘도 4개, 4번이란 말이야. 그러면 2s에 2개로 끝나야 바닥 상태가 되겠지? 그래서 2s에 2개로 끝나야 된다. 틀렸고, 탄소 같은 경우에, 자, 탄소는 만약에 이렇게 쓰면 1s에 2개, 2s에 2개, 2p에 2개라고 썼으면 맞았을 건데 얘는 틀렸어. 왜? X방향 오비탈에 전자를 2개 집어넣어 버렸잖아. 그치? 그러니까 P 오비탈은 오비탈이 3개의 방향이라 2개의 전자가 들어가려면 하나씩 들어가야 되지? 그럼 얘를 이런 식으로 다시 제대로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 2px 쪽에 하나, 2py 쪽에 하나 이런 식으로 써야 되겠지. 그럼 맞아. 그런데 이렇게 쓰면 틀리고, 만약에 그렇게 쓰거나 아니면 x 방향을 아예 지워버리면 또 맞지. 요걸 기억해 두면 되겠지. 그 다음에 질소는 1s 2개, 2s 2개 하고 3개 남는 거를 요렇게
X축 방향, Y축 방향, Z축 방향 각 방향별로 하나씩 홀전자로 배치하는 요렇게 쓰면 맞아요. 그 다음에 나트륨 같은 경우 11개 1S에 2개, 2S에 2개, EP 6개 하고 그 다음에 3S에 하나 들어가는 거 맞고 그 다음에 SI 규소지 규소 1S에 2개, 2S에 2개, EP에 여기 몇 개 채워야 돼? 6개 채우고 가야 되잖아. 잘못되어 있네. 그 다음에 규소는 탄소 밑에 있는 애거든? 14족에 해당하고 번호도 14번인가? 뭐 그럴 거야. 그래서 얘는 여기를 6개를 하고 그 다음에 요 중에 하나가 없어져야 되겠지? 그렇게 되면 맞는 배치. 그런데 여기 EP에 있던 전자 하나가 지금 3P로 올라가 있는 이런 형태로 표현되어 있어요. 틀렸어. 그 다음에 플로린이 지금 마이너스 1가 이온, 음이온을 가지고 있는데 플로린은 원래 1S에 2개, 2S에 2개, EP에 5개 있었던 애인데 마이너스 1가가 됐으니까 전자가 어디 하나 들어왔잖아. 그럼 EP 오비탈의 빈자리 한 군데로 들어왔겠지?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채우고 누구랑 똑같은 전자 배치가 됐어? 네온이랑 똑같은 전자 배치가 돼요. 이렇게 해서 옥텟을 이루게 되었다. 나트륨은 양이온이잖아. 아까 어디 갔어 나트륨? 나트륨 여기 이렇게 전자 배치하는 게 맞는데 이온이 되면 전자 하나를 떨어뜨려야지. 그때 원자과 전자를 띄워야 되는 거잖아. 3S에 있는 애가 떨어지고 여기는 6개가 돼야 돼요. 근데 밑에 있는 애를 띄웠으니까 틀렸겠지. 물론 바닥 상태가 아니라 들뜬 상태라고 말해줄 수는 있어. 그러나 이온이 될 땐 어쨌든 가장 바깥쪽 원자과 전자를 떼어낸다. 요거를 기억해 두면 돼. 그리고 오른편에 전자 배치 이거 책에도 나와 있었던 건데 에너지 라인들 나와 있는데 뭐 다 알면 좋아. 다 알면 좋은데 다 알기는 어려우니 일단 너네가 기억할 것은 어찌 되었든 이렇게 전자 배치돼서 4S랑 3D부터 뒤집어지는 게 시작된다. 요거 기억해 두면 되겠지. 그래서 뭐 여기 이런저런 전자 배치를 실제로 해보는 이런저런 것들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결국은 에너지 라인들을 잘 알고 있으면 돼. L 전자 껍질에 L 전자 껍질 두 번째 껍질이잖아. N은 2지. 거기에 존재하는 오비탈의 종류는 부양자수, 방위양자수로 결정되니까 0하고 1이잖아. 그러니까 S 오비탈과 P 오비탈이 존재하겠지. 그래서 답은 3번. 그 다음에 2번에 오비탈 가에 대한 자료인데 방향성이 없고 L 전자 껍질에 존재. 근데 방향성이 없는 오비탈은 하나밖에 없잖아. S 오비탈인데 근데 걔가 L 전자 껍질에 존재하니까 주양자수가 2짜리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쓸 수 있어? ES라고 쓸 수 있겠지. ES 오비탈. 그 다음에 M 전자 껍질에 채워질 수 있는 최대 전자수 물어봤는데 M 전자 껍질은 KLM이니까 세 번째 껍질이잖아. 그래서 주양자수 3짜리야. 그래서 이걸 공식으로 하면 사실 2의 n제곱으로 써주면 되는데 이게 공식으로 또 외우지 않고 만약에 따진다고 치면 주양자수가 3이면 부양자수는 0, 1, 2 있는 거지. 0이면 S오비탈, 1이면 P오비탈, 2면 D오비탈이고 각각의 오비탈의 방향성은 S오비탈은 방향성이 없잖아. 1개. P오비탈은 마이너스 1 플러스 0 플러스 1이니까 방향이 3개지? 그럼 3개의 오비탈이 있는 거고 D오비탈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플러스 1 플러스 2니까 5개 오비탈이 있는 거지. 이렇게. 그럼 하나의 오비탈에 전자가 각각 2개씩 채워질 수 있으니까 각 오비탈의 전자는 2개, 6개, 10개 채워지게 되겠지? 그래서 총 전자의 숫자는 18개가 될 건데 그냥 2n제곱으로 계산해서 18 나와도 상관없어요. 공식으로 외워두면 사실 좀 편한 부분이 많기는 해. 근데 굳이 외우지 않아도 너희가 이렇게 추론해서 풀어도 상관은 없어. 그러니까 편한 대로 하다가 익숙해지면 이제 외우면 좋고. 그 다음에 4번 오비탈에 대한 설명 물어봤는데 S오비탈 구형이고 P오비탈은 모든 전자 껍질에 존재하는 건 S였지. P오비탈은 두 번째 껍질부터 존재하고 그다음에 EPX랑 EPY는 주양자수가 같고 똑같이 P오비탈의 방향만 다른 애들이니까 에너지 준위가 같아요. 그 EPX 오비탈하고 ES 오비탈. EPX 이렇게 쓰면 한 개 오비탈인 거잖아. 방향 한 개. 그러면 2개밖에 못 들어가지 전자가. 그래서 그거는 S 오비탈 방향성 없는 S 오비탈, ES 오비탈에 들어간 전자의 숫자와 같이 똑같이 2개씩이다. 리튬의 원자에서 에너지 준위는 리튬은 수소가 아니니까 얘는 1S 다음에 2S 다음에 2P 다음에 이렇게 쭉 갈 거 아니야? 그래서 EPX는 결국 EP 오비탈이지. ES 오비탈보다 에너지가
커요. 그래서 에너지 준 EPX가 ES보다 크다. 맞고 잘못되어 있는 건 2번밖에 없고 이렇게 5번 같은 보기들이 헷갈리게 나올 때 가끔 수소로 이야기할 때가 있어. 그럼 수소로 이야기하면 수소 원자라고 치면 EPX랑 ES의 오비탈이 에너지가 같아야 되지. 그러니까 수소의 경우하고 다전자 원자의 경우 이렇게 차이 둬서 생각하면 될 거고. 그 다음에 5번 1s 오비탈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s 오비탈 구형 맞고 주양자수는 이 앞에 있는 숫자지 1. 그 다음에 주양자수가 1이고 부양자수는 0부터 n-1까지인데 주양자수가 1이면 어차피 0밖에 없지. 그리고 1s 첫 번째 껍질에 있는 애니까 K 껍질. 1s 오비탈에 전자가 들어있는 수소 원자는 1s 오비탈은 가장 에너지가 낮은 오비탈이잖아. 거기에 전자가 들어있으면 당연히 무슨 상태야? 바닥 상태 바닥. 그리고 틀린 내용은 5번. 너무 쉬워. 표는 주양자수에 따른 오비탈의 종류와 수를 나타낸 것이다 해서 순서대로 가면 주양자수 1 껍질은 첫 번째 K 껍질. 오비탈의 종류는 L 값으로 결정할 거잖아. 부양자수가 얘는 0이잖아. 그 오비탈의 종류는 S 오비탈 하나밖에 없고 S 오비탈은 방향성이 따로 없어서 숫자가 하나. 그 다음에 주양자수가 2인 얘는 두 번째 껍질 L 껍질이고 오비탈의 종류는 얘를 1s라고 써야겠네. 여기 2s라고 썼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얘는 부양자수가 0인 애와 1인 애가 있을 테니까 2s 오비탈과 2p 오비탈이 존재하겠지? 그리고 오비탈의 숫자는 아까 s 오비탈은 방향이 하나밖에 없어서 1개. 그다음 p 오비탈은 방향이 3개니까 3개.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숫자 뭐 각각 쓰시오. 그래서 기억은 L, 니은인 줄 알았어. L, 니은은 1s, 디귿은 2p, 리을은 1 이렇게 써주면 될 거고. 그 다음에 디귿에 디귿 2p 오비탈의 부양자수를 쓰라고 했잖아. 부양자수는 어떤 오비탈인지 결정하는 거잖아. p 오비탈은 부양자수가 1인 애지. 기억해두면 돼. 부양자수에 따라서 오비탈의 종류가 결정된다. 다음 중 존재할 수 없는 오비탈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했는데 첫 번째 껍질에는 1s밖에 없고 두 번째 껍질에는 2s하고 2p가 있겠지. 세 번째 껍질에는 3s, 3p, 3d. 네 번째 껍질에는 4s, 4p, 4d. 그 다음에 하나 더 4f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야. 이게 이런 식으로 점점 종류가 많아지는데 계속 겹치기로 계속 존재하고 새로운 게 하나씩 추가되는 거잖아. 그러면 1s 맞고 그 다음에 1p 첫 번째 껍질에 p 오비탈 있을 수 없지. 그 다음에 5 다섯 번째 껍질 d 오비탈은 지금 세 번째 껍질부터 등장하고 있으니 당연히 다섯 번째 kop질에 존재할 수 있고 s 오비탈은 모든 껍질이 다 있으니까 6s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껍질에는 d까지밖에 없으니까 3s는 없지만 네 번째 껍질은 f가 있을 수 있지. 그리고 두 번째 껍질에는 sp밖에 없어 d가 안 되지. 되는 것은 4개. 없는 거 고르라고 했네. 없는 거는 1p 안 되고 3f 안 되고 2d 안 되고 이렇게 되지. 골라주면 되고. 다음에 8번 값이 0이 될 수 있는 양자수만 골라보자는데 주양자수는 시작이 뭐야? 시작 1에서 시작하잖아. 그래서 주양자수는 1부터 시작이니까 0이 될 수 없고 부양자수는 0부터 n-1까지니까 0이 가능하고 스핀 양자수도 고정된 숫자지. 플러스 2분의 1과 마이너스 2분의 1밖에 없어요. 그래서 0이 될 수 없어. 0이 될 수 있는 것은 니은 하나밖에 없네. 다음에 9번 그림은 두 가지 오비탈을 나타낸 것이다. 가와 나의 주양자수와 부양자수는 같아. 근데 가는 무슨 오비탈이야? S고 나는 P잖아. 그치? S 오비탈의 부양자수는 0이고 P 오비탈의 부양자수는 1이지. 그러면 주양자수랑 부양자수를 더한 수치가 같다고 했어.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 일단 가는 S 오비탈이 맞고 그 다음에 모든 전자 껍질에 존재하는 거는 가니까 니은은 틀렸고 그럼 이제 주양자수랑 부양자수를 따져야 되는데 쉽게 말해 이런 거야. 얘가 1일 거면 얘는 부양자수는 0부터 n-1까지잖아. 그러면 주양자수는 최소한 몇 이상이어야 돼? 일단 얘가 1이 나오려면 최소한 아무리 작아도 2보다는 커야겠지. 2거나 2보다 커야 될 거 아니야. 맞아?
그러면 얘네들 예를 들어 이게 2라고 치면 이렇게 더했을 때 그 값이 여기에 있는 주양자수의 값과 얘를 더한 거랑 똑같다면 얘가 2라고 치면 여기는 몇이야? 최소 3은 돼야지. 맞아? 그래서 주양자수랑 부양자수를 더한 값이 양쪽 가하고 나가 똑같으려면 나는 부양자수가 1이기 때문에 여기 0인 거랑 더해서 똑같으려면 가의 주양자수가 무조건 나보다 커져야 되는 거지. 그래야 같은 수치가 나오겠지. 그래서 나가 가보다 큰 게 아니라 가가 나보다 커져야 된다. 그래서 디귿 틀렸고 기억 하나 맞아요. 이런 거 자주 물어보더라고. 이렇게 문제들 뭐 이렇게 봤더니 요런 식의 문제 물어보면서 응용돼서 이제 뭐 이러냐 저러냐 이렇게 묻는 그 주양자수랑 부양자수가 그래서 어떻게 될 것인가 따져보는 이런 것들이 종종 나오더라고. 자, 10번. 표는 몇 가지 오비탈의 주양자수, 부양자수를 나타낸 것이다. 1s 오비탈의 주양자수는 1이지. 2s 오비탈의 주양자수는 2고 2p는 2. 그 다음에 부양자수는 S는 0이잖아. 그리고 P는 1이지. 그래서 기영님, 디귿님 여기 이 6개 다 맞잖아. 그치? 틀린 게 없네. 옳은 것의 가지수를 물어봤는데 다 맞아요. 이거는 그렇고. 그 다음에 11번. 원소기호와 바닥 상태에서의 전자배치인데 오비탈로 안 나타내고 껍질로 나타냈어. 근데 오비탈이 더 쉬울 수 있으니까 오비탈로 먼저 따져보면 수소는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이런 거 문제 내면 번호를 줘야지 맞잖아 사실은. 그래야 전자를 배치할 수 있잖아. 수소는 1번, 리튬은 3번, 붕소는 5번, 산소는 8번, 마그네슘 12번이야. 그래서 일단 오비탈로 배치를 해보자. 수소는 1S에 하나, 리튬은 1S에 2개, 2S에 하나, 붕소는 1S에 2개, 2S에 2개, 2P에 하나, 산소는 1S에 2개, 2S에 2개, 2P에 4개, 그 다음에 마그네슘은 1S에 2개, 2S에 2개, 2P에 6개, 3S에 2개지. 자, 그러면 껍질에다 넣어보면 주양자수가 1이면 K껍질이지? 그래서 얘는 K껍질에 하나, 얘는 K껍질에 2개하고 두 번째 L껍질에 하나, 얘는 K껍질에 2개, 여기 L껍질에 3개 맞고, 얘는 K껍질에 2개, L껍질에 6개잖아. 이거 잘못됐네. 얘는 K껍질에 2개, L껍질에 8개, M껍질에 2개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4번만 틀렸어. 그래서 껍질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그냥 봐두는 게 좋을 것 같고 오비탈로 제대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원자과 전자 몇 개냐 물어보면 또 이렇게 따질 수 있어야 되겠지. 처음에 익숙하지 않으면 요 S랑 P랑 같이 나와 있을 때 원자과 전자를 착각하고 P 오비탈에 있는 것만 원자과 전자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어. 착각하지 않고 문제를 풀어야겠지. 그다음에 12번. 질소 원자의 바닥 상태 전자 배치를 옳은 것 물어봤는데 질소는 7번이거든. 바닥 상태 전자 배치면 1S부터 순서대로 채워야 되잖아. 1번처럼 하나씩 이렇게 가는 게 아니지. 일단 쌍을 이루어서 2개를 채우는데 S오비탈 2개 채워야 되겠지. 그 다음에 P오비탈 1S 2개 채우고 2S도 2개 채워야 되는데 이렇게 채워야 되겠지. 그 다음에 2P의 나머지 3개를 채울 거잖아. 근데 혼투 규칙 때문에 홀전자가 하나씩 되게 먼저 배치해야 되니까 3개를 홀전자 배치로 이렇게 배치해야 돼요. 그래서 바닥 상태 전자 배치로 옳은 것은 3번이고 질문을 이렇게 할 수 있지. 여기서 들뜬 상태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 그럼 들뜬 상태를 물어보면 일단 전자가 7개가 되잖아. 7개가 배치된 걸 찾으면 돼. 근데 지금 다 7개씩 배치된 건가? 5, 6, 7. 다 7개씩 배치됐네. 근데 들뜬 상태에 물어보면 얘 들떴지? 존재할 수 있지. 뭐에 어긋나 있어? 얘는 파울리가 아니라 저기 싸움원리에 어긋나 있고, 그치? 그 다음에 여기는 싸움원리에 어긋나면서 이렇게 만들어버리니까 사실 말하자면 아니지. 들떴으니까 훈투규칙 위배된 거는 일단 나중 얘기고 어쨌든 여기 있는 애들이 올라가서 여기에 차지하고 있으니까 싸움원리 위배됐다라고 봐야겠다. 그래서 들뜬 거로. 그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지. 여기 있었던 애가 여기로 올라갔지. 그래서 이것도 싸움원리에 위배되는 들뜬 상태. 그다음에 4번 같은 경우도 원래 여기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갔잖아. 근데 이번에 뭘 위배한 거야? 혼투 규칙이 어긋나 있지. 그래서 이거는 다 들뜬 상태인데 5번 같은 경우에는 뭐에 어긋났어? 혼투 규칙도 어긋나 있는데 결정적으로 파울리 베타 원리에서 어긋났지.
그래서 훈트 규칙에서도 어긋나 있지만 파울리 베타 원리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얘는 들뜬 상태가 아니라 존재할 수 없어요. 존재할 수 없는 배치다. 이거 기억해두면 되겠지. 스핀 방향이 똑같은 아이가 한 칸에 들어갈 수 없어요. 다음에 13번. 이온의 전자 배치인데 A- 이온이야. 그러면 얘가 이 p 오비탈에 어딘가 빈자리가 있어서 거기로 전자가 들어가서 꽉 채운 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원래 이온이 아닌 상태의 전자 배치는 원래 A는 1s에 2개, 2s에 2개, 2p에 5개 있었던 A일 텐데 이 2p 5개 하고 한 자리 비어 있는데 전자가 들어와서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래서 원래 A라는 애는 원래 요렇게 전자 배치 돼야 되니까 전자가 9개 있는 애였을 거고 그 말은 양성자도 9개 있었을 것이다. 9번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원자과 전자는 원래 원자과 전자 수는 바닥 상태 전자 배치, 원자의 바닥 상태 전자 배치로 따지는 거야. 그리고 원자과 전자는 가장 바깥쪽 껍질이잖아. 그러면 가장 바깥쪽 껍질에는 두 번째 껍질이지. 몇 개 들어간 거야? 7개가 원자과 전자였던 애고 7개가 원자과 전자였던 애고 걔가 비활성 기체 전자 배치를 따라가기 위해서 하나 들어가서 8개 채워 놓은 상태가 지금 이 이온의 상태예요. 그래서 이 이온의 전자 배치는 이것만으로 일단 바닥 상태가 맞아. 그리고 바닥 상태인 원자 A의 홀전자 수는 바닥 상태인 원자 A 얘잖아. 홀전자 수는 이 p 오비탈에 전자가 5개 들어가 있으면 이렇게 들어가 있겠지? 그래서 홀전자 1개 맞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요 위에 이온의 전자 배치 이 10개의 이온의 전자 배치 중에 스핀 양자 수가 플러스 2분의 1인데 사실 어떤 게 플러스 2분의 1인지 몰라. 그런데 얘는 그래도 짝수게 들어있잖아. 그리고 다 반반씩 들어있지. 그래서 한 개가 플러스, 그러니까 이런 애를 내가 플러스 2분의 1이라고 치면 플러스 2분의 1 5개, 반대로 되어 있는 마이너스 2분의 1 5개,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10개의 전자 중에 스핀 양자수가 플러스 2분의 1에는 5개, 절반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화살표가 플러스 2분의 1인지는 알 수 없어. 그래서 만약에 A처럼 그냥 A 원자 요렇게 된 애를 딱 주고서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명확히 지정해주면 솔직히 그거는 명확히 알 수 없거든. 그런데 얘는 완전히 반반 있으니까 우리가 그 중에 절반은 플러스 2분의 1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설명 중에 잘못되어 있는 것은 3번이었지.